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경인남은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또 반도체 산업을 갖고 오니까 걱정되는 게 또 한 가지는, 제가 댓글 한번 봤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연이 아시다시피 경알모 타겟으로 기본적인 경제적인 산업적인 이해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15분짜리 20분짜리 강연에서 더 깊은 심오한 디테일한 정보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 경인남 컨셉하고 이제 맞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건 거의 컨설팅 영역의 컨설팅 수준의 그런 정보까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무료 강연으로 유튜브로 경인남에서 이렇게 전달하기로는 컨셉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산업도 반도체 산업에 관련 종사자께서 이 전망을 보시고 더 디테일한 얘기를 원하신다면 좀 다른 종류의 그런 세션이나 그런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반도체 산업 전망 강연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서 경알몬 여러분들께 더 심도 높은 어떤 경제적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경제적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록적인 호황, 내리막 걱정이라는 기존 뉴스를 보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한 해는 반도체 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가 많이 큰데요. 반도체 산업이 도대체 뭐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반도체 시장이 만약에 내리막이 된다면 정말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크게나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네이버 비즈니스 칼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반도체는 여러분 교양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거, 반도체란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된다. 근데 먼저 반도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할게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 반에 해당된다. 반반의 성향을 갖고 있다. 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금속은 전기가 통하고 사기나 플라스틱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도체냐 부도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는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도체라는 물질, 반도체라는 물질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유용하게 활용되는데 그 한 가지 큰 활용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유무선 통신, 정보기기, 자동차 이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정리를 간략하게 우선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D램이나 SRAM 이런 표준 제품 중심인 경우가 많고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제어, 컨트롤, 관리를 위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말 그대로 저장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강국이라기보다는, 강국인 거 맞죠? 반도체 강국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우리나라만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 시장 장악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볼게요. 잠깐 경영학적인 컨셉에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제조 산업이다. 근데 반도체 제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메인 바디에 해당되죠. 반도체 산업의 메인 바디. 근데 이 산업을 갖고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backward, forward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영학에서는 이 공급사슬 관점에서는 이게 더 앞단에 있죠.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부품을 조달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게 더 앞단에 있는 거 맞아요. 공급사슬 관점에서. 그런데 경영학 컨셉에서는 이게 더 전방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맞닿아 있으니까. 소비자와 막 직면해 있으니까 이걸 더 전방산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는 이걸 제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품을 제조한 거고요.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런 다양한 완제품 제조에 들어가니까 이걸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오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후방산업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가 있겠죠. 그 장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겠죠. 재료. 웨이퍼라고 많이 들어봤죠. 웨이퍼. 그 웨이퍼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후방 산업이다. 공급사슬 단계에서는 앞 단계, 전 단계에 있지만 산업 구조 관점에서는 이게 후방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전방 산업은 반도체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PC나 휴대전화, 노트북,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전방과 후방 산업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업을 관련 다각화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관련 다각화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로 관련 다각화한다든가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제조까지 다각화한다든가 이런 영역까지 다각화하는 거. 이게 다 관련 다각화에 해당됩니다. 경영학적인 개념들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어떻느냐? 보시는 것처럼 2018년까지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왔고요. 특히 2017, 18년 동안 굉장히 크게 반도체 시장이 확대됐는데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는데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각 기업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이릅니다. 모든 금융사, 모든 제조사, 모든 유통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이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많이 이 반도체들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시장 규모가 커져 왔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포화 시장을 이루고 스마트폰 수요도 포화를 이루고 PC 시장은 이미 포화를 지나서 후퇴하는 산업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미 기구축됐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크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반도체 제조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뭐를 선언했습니까?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액션 플랜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굴기죠. 반도체 굴기. 굴기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우뚝 섬 이런 표현인데 반도체로 우뚝 서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많은 자금력을 이용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사고 우수한 반도체 부문의 핵심 인력들을 많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마구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키워서 대량 생산해서 저가에 공급해서 기술은 많이 추격시켜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이 충분해지고 저가격의 중저 품질의 반도체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파는 나라가 반도체 파는 기업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청하는 거겠죠.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겠다라고 분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일단 우리나라도 제가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시장 규모가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반도체 생산 규모가 줄었대요. 그렇다고 위기래요. 11월 달 규모가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줄었다는 것은 전기 대비 줄은 거예요. 10월 대비 11월 값이 줄은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몇 개월 연속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이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기 대비로 봐서 11월 달에 줄었다고 해서 반도체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은 제가 반도체 시장이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팩트를 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을 볼게요. 반도체 수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2018년은 참고로 1월에서 8월까지의 누계예요. 17년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8월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로 보면 17년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반도체 수출 규모, 수출액을 가지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서 2018년 들어서 몇 %예요? 20%를 초과했어요. 20.8%. 여러분, 5분의 1이 반도체 수출이에요.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5분의 1, 2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위축되면 우리나라 수출 위축되겠구나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2018년 수출을 보면 나름 투자 엄청나게 침체고 소비도 완만한 침체인데 수출만 살아나고 있는데, 수출에서도 다른 주력 산업들의 수출을 쭉 뜯어서 보면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호전적인 그런 경과를 보이는 그런 수출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20%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그나마 수출을 지탱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계정상의 다른 투자와 소비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수출만 그 평균 2.7%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수출이 그거를 견인해 오고 있다 그러면, 수출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수출만 지탱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상당 부분 지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투자 측면을 좀 볼게요.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설비 투자액 중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8%, 18%. 그전엔 12%. 그러니까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나 차지합니다. 전체 설비 투자 중에서 반도체 투자가 20%나 차지하고 있으니 반도체 설비 투자가 꺾이면 설비 투자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반도체 수출을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칼럼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삼성전자로부터 SK 하이닉스로부터 뭐 돈 받은 거 아니냐, 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돈 좀 받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다 이거죠. 중요한 산업을 어떻게든 잘 지탱해야 되고, 제가 아까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밸류체인을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문제나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이 이제 2019년엔 좋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지 않겠다라고 많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 2018년이 이만큼이었는데 2019년에도 뭐 이렇게 유지되거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몇 가지 근거, 선행지표가 역시 또 투자입니다. 근데 설비 투자가 2017년보다 2018년 계획치가 더 줄어들었죠.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출 규모가 이제 조정될 수 있겠다라는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수출 규모도 위축될 수 있고 중국의 기술 격차, 추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도체 가격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뭐 과거는 뭐 라디오에 있는 트랜지스터 형태로 반도체가 중추적으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고 PC의 프로세서 메모리 그리고 모바일의 모뎀 RF 이런 영역으로 활용되는데 지금 갈수록 스마트폰화 되면서 AP, DRAM, NAND 이런 영역, NAND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영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앞으로는 IoT가 활용되는 영역들 그리고 센서와 커뮤니케이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IoT 역할, IoT 프로세서, 그리고 항공, 바이오 이런 여러 영역,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여기서 자율주행차는 사실 IoT가 빠지면 안 되죠. 이런 영역에 걸쳐서 이 반도체가 꾸준히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시사점을 몇 가지만 끌어오면 이 전망의 컨셉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영역에 반도체에서 좀 더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활용되는 부문으로 반도체가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특화된 그런 종류의 고부가 가치 화된 고기능화된 그런 반도체 영역으로 꾸준히 R&D 지원과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 추격이 한 2, 3년 정도 난다고 보통 많은 서베이 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격차를 외면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선도적인 기술력을 좀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앞에 제가 강조했듯이 반도체 제조의 영역에 있어서도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선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는 아직 미진하다.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다각화 관점에서 또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도 또 진출하고 그런 후방산업, 전방산업에 걸쳐서 적극적인 다각화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R&D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고도화하는 그런 종류의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중국의 기술 추격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서라도 우리가 좀 잘 견딜 수 있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동향이나 산업 구조나 전망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좀 활로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